선조실록 105권 선조 31년 10월 19일 신미 첫번째 기사 1598년 명만력 26년 아침에 왕세자가 무난하다. 선조실록 105권 선조 31년 10월 19일 10월 20일 임신 첫번째 기사 아침에 왕세자가 무난하다. 선조실록 105권 선조 31년 10월 20일 임신 두번째 기사 병조가 아뢰기를 남쪽 변방의 일이 이 지경에 이르자 온 나라가 당황하며 비참한 상황을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도원수 권율은 현재 전진에 있으면서 일을 해보려고 하니 군사 500명을 모집하여 내려보내는 것이 타당합니다. 서울에 배정한 100명을 병조에서도 또 숫자를 줄였으니 이는 형편이 그러하였기 때문입니다. 서울은 비록 허술하지만 포수, 살수, 사수와 건군, 청룡이 모두 여기에 모여 있으니 만약 데리고 가게 하여 마음을 다해 뽑아낸다면 어찌 쓸만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어찌 굳이 모두 지방에서 뽑아야 하겠습니까? 지금 평안도에 더 배정한 30여 명을 대신해서라도 서울에 충분히 뽑을 수 있습니다. 그중 두드러지게 칭찬할 만한 초관 박명수, 조광영, 정례와 경기 방어사 증군 고경린도 또한 뽑아 보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금 전투에 나아가는 일은 명나라 군대가 막 후퇴하고 우리 군대가 아직 모이지 않았으니 기회는 이 한 번의 거사에 있습니다. 신들의 생각으로는 평안도에서 노추의 변고가 비록 염려된다고 하지만 어찌 남쪽의 급박한 일과 같겠습니까? 명나라 군대 10만이 현재 이 지역에 모였으니 노추가 경솔히 움직일 수 없을 듯합니다. 그러나 명나라 장수가 모든 일에 힘을 다하지 않으니 오로지 그들만 믿을 수 없게 된 지 오래이니 우리가 할 만한 일은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안병사 이경주는 지난해 남쪽에 갔을 때 많은 전공이 있었습니다. 지금 듣건대 정예한 군사 1,000여 명을 뽑아 조정에서 수용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 조용하는 것이 매우 사리에 합당하니 직접 거느리고 올라오라고 하는 것이 매우 편리하겠습니다. 병과의 일은 자신이 직접 주선하는 것이 상책이고 다른 사람에게만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경준이 만약 올라온다면 수하 우후 김거병은 전임 그대로 일을 보고 경흥부사는 다른 사람으로 임명하여 보내는 것이 또한 타당하므로 감히 품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형 군문이 이잔 노추의 말을 보지 못했는가? 험악한 소리로 터집하면서 허실을 정탐하고 있다. 조만간 얼음이 얼게 되며 오랑캐가 틈을 엿보는 시기를 당하여 서쪽에 가 있는 주장을 조용한다면 앞뒤로 적의 침입을 받아 근본의 지역을 아울러 잃게 될 것이니 좋은 계책이 아닐 듯하다. 오랑캐가 과연 중국 군대를 두려워하겠는가? 요 양을 침입하여 제독을 죽이기를 마치 토끼 사냥하듯 하였으니 그들이 과연 우리나라를 두려워하겠는가? 설령 경준이 남쪽으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어떻게 적의 진찰을 도멸하겠는가? 다만 수고롭게 왕래할 뿐이다. 도 원수에게 군대를 모집하여 잘 쓰게 하라. 그러면 남쪽에도 사람이 없는 것을 걱정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하였다. 선조실록 105권 선조 31년 10월 20일 임신 세번째 기사 성균관이 아뢰기를 난리 이후 관학에 인재를 양성하는 일이 일체 폐지된 것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년 이래로 거제 유생 10명의 식량을 해조에서 비록 중국의 좁쌀로 지급하지만 모양이 말이 아니며 국가의 예산에 있어서도 전혀 낭비가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경기 김포 지역 관학의 전답이 거의 100여 섬지기인데 다만 임진년 이후로 묵었다고 핑계하여 전혀 주심하지 않았으니 지금 마땅히 관원을 내려보내 묵었는지 경작하였는지 조사하여 선비를 양성하는 미천으로 만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임진년의 별난에 성묘는 외적이 불태웠고 다만 동제와 서제 몇 칸만 남아있었다. 관복은 절반이나 병하여 죽고 생도는 모두 지방으로 흩어졌으니 비록 몇 칸을 수리하여 선성의 위패를 봉안하였으나 모양이 말이 아니었다. 거제 유생이 비록 두 선옷 있지만 모두 먼 지방에서 와 기식하는 자들인데 지공이 형편없고 제궁이 적막하여 글 읽는 소리가 끊겼다. 명륜당의 예터는 절반이나 길로 들어가고 벽송정의 앞길은 무성한 잡초로 덮여 조석으로 중국의 말이 때를 지어 행단 아래에서 풀을 뜯어먹고 중국 군대는 제실 밖에서 떠들썩하여 수백 년 동안 성인을 존숭하고 선비를 양성하던 곳이 이 지경이 되었으므로 식자들은 눈물을 뿌렸다. 선조실록 105권 선조 31년 10월 20일 임신 네 번째 기사 경상도 관절사 정경세가 치게 하였다. 4일 마제독 보병이 군수품의 과 무기를 모두 철수에 돌아왔고 경주에는 다만 기병만 머물러 있으며 6일 제독이 행군하여 수화촌에서 10리쯤 되는 신원으로 옮겨 주둔하였는데 이후의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선조실록 105권 선조 31년 10월 21일 개유 첫 번째 기사 진주사인 우의정 이항복과 부사인 공조판서 이정구와 서장관인 사이에 황여일이 영경으로 갔다. 선조실록 105권 선조 31년 10월 21일 개유 두 번째 기사 주문은 다음과 같다. 전일 찬획 정응태가 성을 쌓는 일로서 신을 불측한 말로 엮었습니다. 신은 놀랐고 원통하여 이미 주본을 만들어 보내어 호소하게 하고 서쪽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면서 애처롭게 하명을 기다립니다. 이어 본관의 제3차 소를 보니 터무니없는 말로 소방을 모함하여 다 읽기도 전에 심장이 찢어지는 듯합니다. 신이 이미 이러한 누명을 입었으니 참으로 하루라도 천지간에 살 수 없습니다. 마땅히 왕법에 의한 벌을 받아 천하에 사죄해야 했으므로 한번 죽는 것은 참으로 달게 여기는 바입니다. 그러나 신의 사정이 혹 1호라도 밝혀지지 않는다면 살아서는 역신이 되고 죽어서는 역귀가 되어 지하에서도 눈을 감지 못할 것입니다. 상소 중에 논하는 바는 말을 하려면 입이 더러워져 참으로 입에 담아 변명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황제의 곁은 망언할 자리가 아니니 시비와 허시를 조금도 속일 수 없습니다. 죄가 있든 없든 밝으신 황제께서 위에 계시니 신이 낱낱이 진달하겠습니다. 삼가 조사해 보건대 일본이 고려 말기부터 본조 조기에 이르기까지 함부로 날뛰며 침략하여 해마다 변방의 걱정거리가 되어 동남의 해안 수천 리 지역이 황폐되었었는데 선신 강헌 왕이 힘써 싸워 선멸하여 겨우 평정하였으나 오히려 그들이 도적질하는 것은 막지 못했습니다. 대마도는 소방에서 매우 가깝고 그들이 우리와 교역하는 것을 이롭게 여겨 남쪽 변방에 찾아와 교역하기를 간곡히 청하였습니다. 그들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왕래를 허락했더니 그 후 일본 여러 섬의 외인들이 이것을 인연으로 여겨 화호를 요구하므로 소방은 금수와 사회처럼 멀리하면서도 백성을 위하는 계책으로 마침내 관시를 허락하여 그들의 요구를 채워주고 혹은 곡식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었으니 이때부터 관사를 정하여 외노를 대접하는 예가 생겼습니다. 이세수가 돌아갈 때 명주와 쌀을 주고 중수륜이 돌아갈 때 유서를 붙인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정통 연간에 이르러 그들이 사신을 요구함으로 인하여 일찍이 배신 신숙주를 보내어 유서를 전달하고 왔는데 이는 그들의 성세 강약의 상황을 살피고 실정을 알아내어 천조에 보고하려고 한 것이니 이는 국가를 지니고 있는 자로서 면치 못할 바이고 또한 천조에서도 이미 알고 있는 바입니다. 이와 같으므로 정통 개해년 사이에 외적이
상국에 도적질하고 돌아오는 길에 소방의 제주를 약탈하다가 소방의 변방 장수에게 잡히고 나머지 외적들이 대마도로 도망쳤습니다. 소방이 사람을 보내 대마도주에게 잡아 보내라 일러 마침내 포로를 천조에 바쳤었습니다. 가정 계민년에 외노가 영파부에 난리를 일으켜 변방 장수를 죽이고 달아났는데 그 무리인 등원, 중림 등이 소방에서 잡혔으므로 즉시 포로와 납치된 중국 사람을 바쳤고 또 가정 계충년과 병진년에 침략한 외적을 모두 잡아 차례로 바쳐 여러 번 조정의 상을 받았으니 이는 모두 소방이 천조를 위하여 마음과 힘을 다해 한편으로는 방어하여 그들의 칼날을 저지하고 한편으로는 어루만져 틈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여 악한 무리들로 하여금 왜복하여 감히 딴 마음을 못 내게 하고 변방의 화를 막아 변병으로서의 직분을 다한 것입니다. 또 대마도의 외적들이 처음에는 제포, 부산포, 연포 등 지역에 우거하면서 교육하고 고기잡이를 요청하므로 소방이 우거하도록 허락하여 그들로 하여금 외적의 상황을 염탐하게 하였으니 이것이 삼포에 외호가 있다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거처와 통행은 모두 정해진 곳이 있어 조금도 벗어날 수 없었으니 2년하여 막사를 지은 자와 상인으로 왔다가 몰래 거주하는 자와 일이 끝난 뒤 고의로 머물러 있는 자는 일체 모두 금지시켰습니다. 이는 해동기에 이미 모두 기록된 것으로 여기에서 소방이 단속한 뜻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 점차 그들의 수가 많아져 정덕 경호년에 이르러 삼포의 외노들이 난리를 일으켜 제포첨사 이우증을 살해하였으므로 소방이 장수를 보내어 섬멸하여 삼포의 외인의 집이 없어진 지 이미 89년이나 되었는데 지금 소방이 대대로 외노들을 거죽해 하고 여러 외노들을 불러 군사를 일으켜 함께 중국을 범했다고 하는 터무니없는 말이 이렇게까지 심합니다. 해동 기력으로 말하면 이는 배신 신숙주가 외인이 자기 나라의 풍속과 세계와 지도를 기록한 책을 얻어가지고 와서 그 본고는 그대로 두고 소방이 관사를 설치하여 외노를 대우하는 사례를 붙여 한 책을 만들고 해동 제국기라고 이름한 것입니다. 대저 소방은 일본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들이 오면 거절하지 않고 대략 기미책을 썼을 뿐인데 신숙주가 왕래한 이후에 이르러 조금 그 나라의 사정을 알게 되어 한 편의 책을 등초하여 타국의 기문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휴지와 같은 그 책을 가지고 남을 모함하는 기화로 삼고 떠도는 소문을 주워 모아 거짓을 날 줄 아니 또한 너무 심합니다. 일본의 연호를 크게 쓰고 중국의 연호를 나누어 썼다고 말한 일은 더욱 병명할 거리도 못 됩니다. 대저 이 책은 다만 일본 사람이 기록한 것으로 인하여 주석을 첨가하였으므로 그 나라가 참칭한 연호 아래에 천조의 연호를 나누어 주석으로 써서 일본이 참칭한 모년은 천조 건원의 면년이라는 것을 표시한 것이니 저 각일 원년은 바로 정통 6년이라고 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크게 쓴 것은 본기이고 나누어 쓴 것은 첨가한 주석입니다. 하나의 즉자를 더한 것을 보면 그 뜻이 더욱 분명합니다. 춘추는 노나라 사관이 지은 것이므로 노나라의 원년을 크게 쓰고 그 밑에 주평왕 면년이라고 나누어 주석으로 기록하였으니 이로 인하여 주나라를 존숭하는 데 일호의 의심이라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일본 국왕인 관백에게는 모두 죽었다라고 썼으니 존봉하는 것이라면 과연 이와 같이 하였겠습니까? 또 그 글 중에는 이미 일본에 와서 조회하였다고 했는데 지금 비차 서로 조회했다고 말하고 또 이미 쌀을 주었다고 했는데 지금 조선 사람이 공물을 바쳤다고 말하여 자기 멋대로 억서를 만들어 실정을 엄폐하고 죄를 더하려고 하니 어찌 해명할 말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소방이 일본의 연호를 받들었다면 서문의 끝에 어찌하여 천조의 성화 기원을 썼겠습니까?
또 서문은 신숙주가 다만 그 책을 인하여 옛날 오랑캐를 대하던 방도를 평범하게 논하였던 것이니 이는 문인 한 사람이 말을 잘못 만든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100년 전에 있었던 매우 사소한 일인데 지금 이를 터집잡아 죄의 안을 만들어 중국을 멸시했다고 지목하니 어찌 원통하지 않겠습니까? 그 글 중에 이른바 지인이를 속이고 백방으로 변사를 부리며 구렁 같은 욕심은 한이 없어 조금이라도 그 뜻을 어기면 문득 성내는 말을 하며 즉이 바다 멀리 떨어져 실정을 알기 어렵다는 등의 말을 보면 소방이 외노들을 대우하는 정황을 대략 알 수 있습니다. 선왕들의 묘호를 조라고 호칭한 일로 말하면 소방은 바다 밖에 공벽한 나라로서 삼국 이래로 예의와 명호는 중국을 본받아 비슷한 것이 많이 있었는데 우선 선신 강헌 왕에 이르러 기강에 위반된 모든 것을 일체로 바로잡고 사소한 절모까지도 모두 신중히 하여 상하가 뚜렷한 한계를 만들고 자손에게 전하여 금석같이 지켜왔습니다. 다만 묘호의 칭호만은 신라와 고려시대부터 이러한 잘못이 있었으니 대개 신민들이 전의의 잘못을 승섭하여 외람되게 존칭을 더하고 서로 전수하여 고칠 줄 모른 것입니다. 이는 실로 무지 망작한 죄이니 이로 인하여 죄를 받는다면 신이 비록 10,000번 죽더라도 참으로 할 말이 없지만 만약 참남한 일이라고 한다면 진정 아닌 말입니다. 서방이 선신 강헌왕 이래로 중심으로 황제를 섬기는데 예와 성을 다하여 율은 대명률을 사용하였고 책력은 대통력을 사용하였으며 복색과 예의에 있어서도 모두 사모하고 숭상하였습니다. 천사가 올 때는 영조가 있고 배신이 중국에 갈 때는 배표리에가 있으며 정족, 동지, 성절에는 망골리에가 있는데 모두 경건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엄숙하게 일을 거행하여 한결같이 천의를 대하듯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문서와 공사 간의 간독까지도 모두 중국의 연호를 사용하는 것을 상용격식으로 익혀왔으니 이는 떳떳한 법이고 바른 의리로서 우주를 지탱하여 안과 밖이 다름이 없고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가 모두 아는 바입니다. 어찌 감히 구구한 하나의 묘호로 참상의 법에 스스로 빠지겠습니까? 더구나 현재 천조가 소방복일의 일가와 같이 여기고 국성과 폐슬 같은 소방의 서적이 중국에 많이 들어가서 소방의 사적을 환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7년간의 대수, 아문 및 각 진영의 장관 및 왕래하는 군사와 팔고 사는 상인들이 줄을 이어 안과 밖에 구분이 없으니 소방에 사는 바를 조금도 은폐하기 어렵습니다. 이른바 협관과 중주라는 것은 소방의 의주와 다만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어 얼음이 얼은 뒤에는 널따란 평지가 되니 피차간의 백성들이 왕래하며 물건을 매매하면 사건이 야기될까 염려되므로 가정연간의 도사에게 자문을 보냈고 혹은 조정에 주문하여 함부로 농사 짓는 지역 등을 모두 황무지로 만들고 비석을 세워 경작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였습니다. 일의 전말이 이에 불과합니다. 서방은 본래 소유한 땅이 있고 천조도 또한 정해진 제도가 있으니 강력에 대한 일은 소방이 마땅히 한 지역을 신중히 지키고 한결같이 처분을 따라야 하는데 어찌 경계가 이곳이다 저곳이다 하며 서로 점유를 다툴 수 있겠습니까? 다만 머물며 농사 짓는 자들을 금지하여 혼합해 살며 사건을 야기시키는 근심을 막았을 뿐입니다. 소방이 일찍이 요동 백성과 송사한 적이 없는데 송사했다고 말하고 도사가 일찍이 이를 판결하지 않았는데 문득 판결했다고 말하니 터무니없는 말이 이토록 심할 수 있습니까? 가장 원통한 것은 십여년 봄에 외적의 주장 풍신 수길이 왕위를 찬탈하고 악한 짓을 자행하며 남몰래 중국을 배반할 뜻을 품고 사신과 편지를 보내 허실을 염탐하고 반역에 동참하라고 협박하며 길을 빌려 달라 요구하였습니다. 신이 대의로서 거절하여 그 사신을 배척하고 즉시 사유를 갖춰 보고한 사적이 분명하니 지금 굳이 번거롭게 변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찌 외적을 끌어들여 스스로 국가를 망치고 군부의 나라와 토지를 다 들 수 있겠습니까? 신이 비록 무상하지만 미쳐서 본심을 잃는 데는 이러지 않았으니 이치에 근사하기나 한 말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황제께서는 무엇 때문에 10만의 군사를 보내어 상국을 범한 속국을 구원하였으며 서방은 무엇 때문에 7년 동안이라는 힘을 다하여 자초한 외적과 싸웠겠습니까? 그러나 신이 정찬획에게 이러한 모함을 당한 것은 또한 이유가 있습니다. 신이 지난번 양호가 돌아갈 때 주문을 올려 보류하기를 청하였는데 의논이 서로 틀리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신의 생각은 다만 양호가 오랫동안 소방에 있으면서 일심으로 외적을 도벌했고 소방의 백성 사람들도 바야흐로 그를 의지하여 공을 이루려 하는데 하루아침에 모함을 당하여 변방의 기물을 그르치게 되면 문득 대사가 잘못되고 다른 의논이 혹 틈을 탈까 염려하여 그에게 전적으로 위임시켜 전투를 끝내게 해주길 간절히 청한 것이니 이것이 바로 신의 구구한 소원이었고 결코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신이 직책을 수행하지 못했고 은혜를 저버렸기에 현재 엄한 견책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감히 붕당을 결성하여 거짓말을 해서 신의 주의를 가중시키려 하겠습니까? 또 찬흑이 동쪽으로 올 때도 또한 황제의 명을 받았는데 2번, 3번 상소하여 계획한 것이 어떠한 일이겠습니까? 동무와 안진이 일망타진되었고 동으로 출전한 장사로서 전심하여 싸움을 주장한 자는 모두 그의 탄핵을 당하였으며 또 일이 다행히 완성될까 염려하고 모든 사람의 공격을 무너뜨리게 힘써 군사들의 심정을 의욕케 하고 장수들의 사기를 떨어뜨렸으니 그의 속셈을 알 수 있습니다. 소방이 멸망하는 것은 좋게 말할 것도 없지만 천하의 대사가 이로 인해 글러질까 염려됩니다. 신은 동번의 외신으로 발길이 중국 조정에 닿아 털끝만큼도 구원해 줄 자가 없으니 믿는 바는 우리 황제뿐입니다. 신이 이미 이에 이르렀으니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합니다. 온 동토 수천 리가 금수의 지역으로 빠지게 되었으니 이는 신이 성명에게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윤리에 죄를 지어 만세의 죄인이 되고 조상에게 죄를 지어 일가의 죄인이 되며 신민에게 죄를 지어 일국의 죄인이 된 것입니다. 비록 원수를 모두 섬멸하고 강토를 모두 회복한다고 해도 악명은 몸에 남아있을 것이니 이 몸을 가지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삼가 원하건대 성령께서는 신이 아래 말을 가지고 특별히 공정에 내려 별도로 조사하시어 일이 과연 사실이라면 빨리 신의 죄를 바로 잡아 왕법을 엄숙히 하시고 만약 억울한 일이라면 빨리 깨끗이 씻어주어 신으로 하여금 천지간에 떳떳이 살 수 있게 해주시면 신은 비록 하루를 살다 죽더라도 100년을 산 것처럼 나을 것입니다. 병조참지 이 정구가 지었다. 선조실록 105권 선조 31년 10월 21일 개유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지금의 사세는 사울이었고 한다면 세루의 군대가 한번 후퇴한 후로 다시 전진하기 어렵고 수비하려고 한다면 시를 허송하여 지구하게 되어 군량이 떨어질 것이니 전투나 수비가 모두 합당치 않습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7년 전쟁에 살아남은 백성들이 날마다 담비 같은 군대를 갈망하여 병든 자도 모두 일어나 군량 수송이 혹시라도 늦을까 염려하니 수개월 이내에는 군량이 떨어지지 않을 듯합니다. 이러한 기회에 남쪽으로 내려간 여러 장수가 다시 용기를 내어 적의 소굴을 곧바로 공격하면 위험이 미치는 곳에 성공하지 못할 리가 없을 듯합니다. 설령 차질이 생긴다 하여도 이로 인해 스스로 좌절할 수는 없습니다. 예로부터 흉악한 적을 공격하는 자가 어찌 몇 달, 몇 날로 기한을 정하였겠습니까? 다만 싸우는 의지가 혹 태만해질까 염려될 뿐입니다. 우리나라의 소망은 조만간 반드시 평정하는 날이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고 후일 사기에 이로울지 해로울지의 변수에 대해서는 지혜가 있는 자도 미리 알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정세를 예부와 병부에 변론해야 하는데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일종의 이의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즉 증병하고 증량하는 것이 손에만 있고 이익이 없다 하여 물러나 수비하자는 계책이 뜻밖에 나온다면 마땅히 모든 정성을 다하고 계속 호소하여 반드시 그 일을 돌려놓고 말아야만 합니다. 이 밖의 세부 곡절은 다만 자신이 상황에 따라 재량하여 잘 진술하는 데 있을 뿐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전쟁이란 머리서 헤아릴 수 없는 것이고 변고란 미리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니 제때에 소탕하는 것이 비록 마음에는 통쾌하겠지만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십중팔구이다. 더구나 제때에 진군하는 것은 기일을 정하기 어렵고 후퇴하더라도 의지할 곳이 없다면 사람들이 믿을 것을 잃게 된다. 또 교활한 외적이 군대를 증가하여 대대로 침략하기를 마치 우리가 저들을 공격하려는 계획을 세우듯이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겠는가? 한편으로는 군량을 증가하고 군사를 정돈하여 반드시 섬멸할 계획을 세우고 한편으로는 성을 쌓고 요새지를 점거하여 반드시 고수할 계획을 세운다면 나아가서는 적을 섬멸할 수 있고 물러나서는 굳게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중국 군사 수만 명이 진군하면 각자 호령하여 전공을 다투고 시기하기를 마치 상주의 절도사처럼 하고 후퇴하면 요회처를 운거하여 지키는 방안은 간과하지 않고 다만 벌떼처럼 모여 야영이나 할 뿐이니 그러한 것이 옳은지 나는 모르겠다. 대저 천하일이 내 외가 상응하지 않고 성공한 예는 없다. 그러므로 효우한 장중이 안에서 다스린 뒤에 윤길보가 밖에서 정벌에 전념할 수 있었고 제갈공명이 밖에서 출전하면 동룡과 비위가 안에서 일을 잘 하였다. 예로부터 이처럼 하지 않고서 성공한 자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곧바로 화가 닥쳐왔었다. 그 미래 일을 다 말할 수 없으니 하늘만 바라보며 길게 탄식할 뿐이다. 다시 의논하여 처리하라 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내외가 상응해야 한다는 하교는 지당하고 또 절실하다. 그러나 사신이 걱정하는 것은 중국에 있지 않고 바로 우리나라에 있다. 수십 년 이래로 동서의 논과 남북의 설이 때를 지어 일어나 조정이 시끄럽고 사론이 갈려 외적을 토벌하고 원수 갚는 것은 남의 일처럼 여기며 백관들은 수화처럼 내외는 모순처럼 상극이 되어 서로 헐뜯고 모함하기를 끝없이 하고 있으니 이와 같이 하고 성공을 바라는 것은 또한 어렵지 않겠는가. 이미 우리나라의 조정은 바로잡지 못하고 먼저 중국 조정을 걱정한다면 이는 먼 곳은 잘 알면서 가까운 것은 어두운 자와 같지 않은가. 선조실록 105권 선조 31년 10월 22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아침에 왕세자가 문안하다. 선조실록 105권 선조 31년 10월 22일 갑술 두 번째 기사. 병조가 아래기라. 그늘 국가의 재정이 탕진되어 조관과 금군들이 급료를 받지 못한 지가 이미 여러 달이 되었습니다. 금군과 청룡관은 모두 지방 사람들로서 의지할 곳이 없어 심지어 의복과 군금을 팔아 식량을 구하기까지 하니 하루하루 지내기가 어려우므로 몇 달이 지나고 나면 흩어져 도망치는 패단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시위하는 중대한 일이 형편없을까 염려되니 해조로 하여금 헤아려 잘 처리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6월부터 백관들의 급료를 주지 못했다. 선조실록 105권 선조 31년 10월 22일 갑술 세 번째 기사. 진 어사의 접반사인 이호민이 아뢰기를 신이 어사에게 고하기를 배신이 어제 우리나라의 민박한 사정을 가지고 정품했는데 회답이 없으므로 감히 여쭌다 하니 어사가 조정이 이미 명백히 통찰했고 그늘 우도관의 상본에 사감하지 말라고 요청하였다. 다만 현재까지 칙령이 내리지 않았으나 묘당에서는 이미 따질 리가 없다. 그런데 국왕은 어찌 이 일에만 집착하는가? 쾌히 나와서 시사하여야 한다 하고 인하여 통보를 내보였는데 바로 복건 어사 우영청이 이 원익이 싸가지고 간 주본으로 인하여 황제에게 우리나라를 위해 사감을 면해 주라고 요청한 상소였습니다.
그 말이 명백통쾌하였고 심지어 사감하면 반드시 의심하게 될 것이고 의심하면 반드시 틈이 생길 것이며 틈이 생기면 교활한 외적이 그 서식을 듣고 반드시 기뻐할 것이다. 그러니 조선의 군신들이 이 소식을 들은 뒤에 의혹하여 당황한다고 하니 이처럼 위급한 시기를 당하여 사감을 시행하여 충순하는 나라의 의기를 소침하게 하고 교활한 외적의 모략에 적중시켜 주는 것은 옳지 않다 하였고 또 동방의 일을 거행한 이후로 조정의 의논이 분분하여 성상께서 화친하는 것을 수치로 여긴다는 말을 들으면 겉으로는 싸움을 말하고 싸우는 것을 주장하는 말을 들으면 몰래 전쟁의 계획을 방해한다. 감히 아랍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105권 선조 31년 10월 23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아침에 왕세자가 문안하다. 선조실록 105권 선조 31년 10월 23일 을해 두 번째 기사. 호주가 아르기를 동낭중이 보낸 청포 3,759필, 남포 51,767필을 의주에서 배를 싣고 차관이 서울 한강까지 운송해 왔는데 필수가 매우 많고 또 물에 젖고 해진 곳이 있어 부득이 숫자를 대조하고 살펴보아야 하겠으므로 현재까지 다 복납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시기에 맞춰 곡식을 무역할 물품이니 즉시 각도에 나눠 보내야 합니다. 병조로 하여금 부지런하고 성실한 차관 5, 6명을 미리 골라 정하여 그들로 하여금 속히 수령에 가지고 가서 교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105권 선조 31년 10월 23일 올해 세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 정경세가 치게하기라는 이달 14일 항외 첨지 김귀순이 106여의 군사 한 명을 거느리고 요시라가 심안도에게 보내는 편지를 가지고 사천의 외적 진영으로 갔습니다. 그늘 중국인들이 끊임없이 왕래하고 있는데 10일 머리를 깎지 않은 중국인 한 명이 심안도가 모 유격에 보낸 편지 한 통을 가지고 나왔고 7일 모 유격의 주 통사라고 칭하는 자와 중국인이 화친에 관한 서찰을 가지고 외적의 진영으로 갔으며 14일 모 유격이 또 사상공 맹통사 및 중국인 2명과 우리나라 통사 1명을 보내어 외적의 진영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1일 외적의 진영에서 도망해 온 삭발한 중국인에게 상세히 외적의 실정을 물어보았더니 생포된 중국 군사가 3,400명인데 모 유격의 군사는 삭발시키지 않고 그 밖에는 모두 삭발시켜 일본으로 보내려고 한다. 중국군의 총통, 궁자, 통계, 말, 노새, 나귀, 의복 등 물건을 서로 매매하고 중국 환도와 창을 부수어 탄환을 만든다. 접전할 때 참핵한 중국군은 코를 잘라서 동문 밖에 쌓아두었는데 숫자가 4,000에서 5,000에 밑돌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그늘 외인들이 모두 중국군의 복장을 입고 중국 말을 타고 맘대로 다니며 염탐하여 중국인인지 외인인지 분간하기 어려우니 매우 망측합니다 하고 또 치게하기를 동쪽 바다에서 패전한 후에 신이 성주에 도착하여 중국 장수가 먼저 도망친 주의를 우리나라의 군사에게 돌리려고 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어제 왕 안찰이 정기룡에게 너가 어찌하여 먼저 달아나느냐고 했다 합니다. 기룡은 맨 먼저 성을 올라갔고 맨 뒤에 나온 자인데 도리어 이러한 누명을 받으니 몹시 회개합니다. 기룡 한 사람이 억울함을 당한 것은 비록 대단찮은 일인 듯 하나 이로 인하여 혹실정밖에 터무니없는 말로 이보다 더 큰 사건을 조작할 것이니 매우 작은 걱정이 아닙니다 하니 비변사에 개하하였다. 선조실록 105권 선조 31년 10월 23일 을해 네 번째 기사. 양포정의 접반사인 윤국형이 치게하였다. 12월 2일 포정이 제독과 함께 군대를 점검한 뒤에 사천에서 접전할 때에 먼저 도망친 군사 4명을 색출하여 2명은 효수하고 2명은 곤장 100대를 때렸으며 양유격, 조부총, 남유격 등으로 하여금 6천의 병마를 거느리게 하고 삼가에 보내어 고언배,
정기룡과 협동하여 방어하라고 했다 합니다. 사실은 논한다. 영국형은 일찍이 경석에서 왕자가 폐단을 일으킨 일을 통렬히 진술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임금의 뜻을 거슬려 지방의 관리로 나가서 사람들이 모두 그의 고든 충절에 감복하였다. 그러나 임진 외란의 외적이 도성으로 들어오자 국형은 충청도 방백으로서 군사를 데리고 움츠리고 물러서서 호내에서 소유하며 임금의 급박한 사정을 앉아서 바라보고 조금도 진격할 뜻이 없었다. 끝내 한성의 외적을 넘보지도 못하고 먼저 군대를 패망시킨 화를 취하니 호서 사람들이 노래를 지어 비방하는 자도 있었다.